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박토론 진행을 맡은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이제 옆에 계시는 박 노무사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민 노무사라고 하고, 일단 제가 이제 노무사 경력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여기 잘나서 이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이제 노무사님들과 함께, 노무사 그 실무 현장에서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양 노무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윤수 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법인 정평의 박윤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뭐 저번에 이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또 오늘도 좋은 알찬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성훈 노무사님. 네. 네. 박성훈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와이즈의 파트너 노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지난번처럼 또 유익하게 이야기 나눠서 저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방 예고를 해드렸듯이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노무사님들을 모셨는데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단축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300인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 중소업체들은 지금 당장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법안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어떤 것이 또 근로시간이 될지, 근로시간이 되지 않을지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휴게 시간이 아닌 이제 대기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의 그 중간 영역, 한계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사례를 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지금까지 판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보이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관계가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저도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직원끼리 순번을 짜서 우리 대표 사장님의 주말 등산에 동행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항상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주말에 가시는데, 사실 주말에 간다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등산을 좋아하면은 관계 없겠지만은 또 뭐 이제 집안일도 있고, 집안에 이제 뭐 육아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끼리 순번을 짜서 사장님의 주말 등산에 동행하는 시간이 과연 근로시간에 해당될지 안 될지를 우선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있는 OX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세모표신가요? 애매하다. 박성훈 노무사님은? 네. X표입니까? 예, 저도 X표인데. 자, 그러면은 OX를 갖다가 이제 들으셨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윤수 노무사님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는 이렇게 세모를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 그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친목도모 목적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목도모 성격이고 조직 결속 강화 목적이고 하면 원칙적으로 노동부도 이제 행정해석으로 입장을 뭐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문제 있는 것처럼 순번을 짜서 사장님의 주말 등산에 이 동행하는 게 사실상 사장님의 그 비맞추기나 혼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강제가 된다면 또 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좀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예. 박성훈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이게 객관식 문제 풀 때 잘 읽어야 되잖아요, 문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순번을 짜서라는 말이 있어요. 순번을 이제 뭐 여기서 유추해 봤을 때, 추정해 봤을 때는 스스로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순번을 짜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정을 좀 배려받아서 좀 이제 뭐 장기간 동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 독박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대 맨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2번, 3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강제성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박윤수 노무사님처럼 사실상 강제성 있게 참석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뭐 근로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등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택권을 좀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저도 X를 들었는데요. 제 입장도 뭐 비슷한데 사실 이제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 회피할 수 있느냐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지만은 뭐 본인의 이제 집안의 어떤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뭐 안 나가서 뭐 무급으로 된다거나 어떤 이제 페널티가 있으면은 사실상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구속이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 시간만큼 빼주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다음 주에 뭐 이제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바꿀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는 다 예정이 됐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에서는 좀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삼박토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